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예. 네, 4장은 이제 타입 변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뭐 다른 언어에서도 좀 비슷한 그런 타입 컨버션 관련 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러스트만의 또 새로운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결국에는 모든 것은 비트 단위로 표현되는 그냥 비트를 나열한 거죠. 모든. 그리고 타입 시스템은 그 비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비트를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어떤 타입으로 해석을 하느냐, 결국엔 그 문제인데, 이제 특정 비트를 처음에는 뭐 A 타입으로 했는데 얘를 B 타입으로 다시 재해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타입에도 뭔가 변경을 할 때 동일한 그 의미를 갖도록 비트를 어떻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논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단순하게 가장 타입을 뭔가 변환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래 코드처럼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oo라는 타입이 있고 bar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foo라는 타입은 이 XY 필드가 있는데 U32 타입, U16 타입을 각각 타입으로 가지고 있어요. 바도 얘 뭐 A, B 이름은 다르지만 foo랑 똑같이 U32와 U16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foo 타입을 바 타입으로 이거는 타입을 변환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XY의 foo의 그 값을 이렇게 담으면은 X와 Y의 각각 이 foo 변수에 대한 XY 필드 값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destructure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foo struct를 destructure에서 각각을 이제 다시 바 타입으로 각각 A와 B의 그 destructure된 값을 넣어주면은 똑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X와 A가 똑같은 타입이고 Y와 B가 똑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간단한 심플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러스트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편리한 방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이 coercion이라는 건데, 타입 변환을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입 변환을 하겠다라고 명시한 것이 아닌데 강제적으로 타입이 변환이 되는 경우, 그런 것을 이제 coerc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은 특정 맥락에서 묵시적, 암묵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타입을 weakening 하는 것이죠. 더 뭔가 제한을 가하는 타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타입으로 바꾸는, 그것을 이 타입을 weakening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coercion은 대부분 이제 포인터와 라이프타임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oercion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예시가 이제 coercion은 transitive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T1이 만약에 T2로 타입 변환이 되고 T2가 T3로 타입 변환이 된다면 T1이 T3로 타입 변환이 되는 그런 트랜시티비티를 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인터 위크닝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뮤터블 레퍼런스를 그냥 shared reference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뮤터블 레퍼런스가 이제 더 제약이 가해진 상태라고 보기엔 좀 뭐하지만 뮤터블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어도 변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냥 뮤터블이 아닌 이 쉐어드 레퍼런스로 위크닝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로우 포인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코얼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언사이징이라는 게 있는데 T가 만약에 이 coerce unsize 요 트레이트를 구현을 했다면은 T 타입이 U 타입으로 coercion 될 수가 있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deref coercion이라는 게 이제 자주 쓰이는데 이 deref coercion은 만약에 어떤 U라는 타입이 이 deref라는 이 트레이트를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U에 대한 레퍼런스 타입이 T에 대한 레퍼런스 타입으로 변환이 된다는 성질인데 이게 말로만 하면은 굉장히 와닿지가 않는데 예시를 보시면은 요 foo라는 펑션이 있어요. foo라는 펑션이 있는데 얘는 이 string slice를 받습니다. 인자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s의 타입은 스트링이죠. 얘는 스트링 슬라이스가 아니라 얘는 그냥 스트링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를 foo라는 함수에 이 타입을 스트링 슬라이스 타입을 받는 foo라는 함수에 파라미터로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트링은 이 deref 근데 타겟이 이 스트링 슬라이스라는 그 타입으로 이 deref 트레이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언을 이렇게 했지만 자동으로 여기서 이제 coercion이 일어나서 스트링이지만 이 타입으로 변환이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coercion은 coercion 사이트라고 그 coercion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가 모든 coercion 사이트에 대한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expression이 어떤 expression이라는 expression이 있는데 이가 U 타입으로 변환될 때는 먼저 let 뭐 static const 이런 걸 선언할 때 let x는 2 근데 얘가 타입 U로 했을 때는 이제 coercion이 발생을 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function argument 위에서도 보셨지만 함수의 인자로 받을 때 coercion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eturn 할 때도 coercion이 이 return 타입이 U면은 coercion은 발생할 수 있고 struct literal 선언하는 이 자리에서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let이랑 뭐 비슷한 케이스죠. 그리고 array에서도 이 array는 타입이 이제 U로 했는데 여기 2가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U 타입으로
코어션이 되는 거고, 튜플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블럭에서 여러 실행문들이 있을 때 마지막에 실행되는 요 녀석, 요 익스프레션도 이 타입을 U로 코어션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트레이스를 매칭할 때에는 코어션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것도 코드 예시를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umeric이라는 트레이스이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리고 foo라는 함수도 이 정의를 했는데 이 numeric 트레이스를 구현한 타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펑션 그 아규먼트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그 coercion 사이트라서 coercion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션을 하나 정의하고, 그리고 이 i32 int 타입에 이 numeric trace를 구현을 한 거예요. 구현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i32에 대해서 뭔가 뮤터블 레퍼런스 i32 하나 선언하고 걔를 후에 넣어줬다. 그러면 얘는 이 i32라는 i32가 그 numeric이라는 트레이스를 구현을 했잖아요.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coercion 발생할 것 같은데 이 트레이스 이렇게 매칭할 때에는 coercion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coercion에 대한 내용이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코어션이 어떤 자료 참조하신 건가요? 이거 뭐죠? 문서 보고. 그래요? 네. 문서는 되게 짧은데. 코어션 타입 괜찮나요? 링크까지 들어간 거죠? 링크요? 예. 코어션 타입스라는 링크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지금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막 이해를 하려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괜찮은 것 같다 싶은 내용은 조금 추가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문서에는 없죠. 예. 문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해하기 쉬운 코드여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문서를 기반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2장은 닷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문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서를 보시면은 무슨 스택 오버플로우 링크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담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닷 오퍼레이터가 이제 많이 쓰죠. 다른 언어에서도 그 메소드 사용할 때 메소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쓰는 것처럼 러스트에서도 똑같이 쓰는데 예시를 보시면은 이런 아이템이라는 스트럭트가 하나 있고 여기 스트럭트에 이 메소드를 하나 구현했어요. doSum이라는. 그러고 이제 이 변수에다 아이템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선언하고 그러면 이 닷 오퍼레이터 쓸 때 i.toSum 하면은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구현을 했으니까 toSum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이 i가 아이템 그냥 단순히 아이템 타입이 아니라 아이템에 대한 레퍼런스 타입이라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만약에 포인터라면 C에서는 그 뭐 i 이렇게 바뀌죠. 이게 제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C에서는 똑같이 뭔가 이렇게 i가 그냥 타입일 때는 i.toSum 이렇게 썼던 것 같고 i가 포인터 타입이면은 이 화살표로 바꿔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러스트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자동으로 여기서 타입 컨버전, 코얼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써도 똑같이 이제 된다는 거죠. i.toSum 이렇게 하는 거랑 얘를 만약 C로 썼으면은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아마 뭔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진짜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러스트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타입이 매칭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된다고 하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써도 메소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닷 오퍼레이터 쓸 때 타입이 그런 식으로 코얼션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4.2장은. 네. 네, 그러면은 4.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은 캐스트가 뭐 캐스팅 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타입 캐스팅 한다. 근데 이제 캐스트가 좀 더 이제 코얼션보다 일반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슈퍼셋이라고 하는데 모든 코얼션이 캐스트를 통해서 캐스트는 이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얼션은 캐스트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그 캐스트 중에는 코얼션이 아닌 명시를 해줘야 되는 타입 캐스팅 할 거다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변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코얼션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발생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진짜로 캐스트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굉장히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캐스트를 하려면은 a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캐스트를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익스프레션 있고 as 어떤 타입으로 나는 이 타입으로 이 익스프레션을 해석할 거다 라는 게 이제 명시적으로 캐스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row 포인터나 뭐 primitive numeric type 이런 데 자주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위험하고 뭔가 이 일반적이지 않은 코너 케이스 같은 거를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런타임 시에 그냥 실행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밸리데이션을 타임 레벨에서 굉장히 체크를 해줘야 되고
정적으로 그거를 뭔가 방어할 수 있게 코드를 짜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런타임 시에 그냥 실행이 되냐 하면은 이게 캐스팅이 언세이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모리 세이프티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하는 것 자체로는 어떤 메모리 세이프티를 침범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런타임 시에도 실행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캐스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로우 포인터 타입이죠. 그래서 그냥 이 T 타입에 대한 포인터를 U 타입에 대한 포인터로 캐스팅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포인터를 그냥 정수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뭐 U32 이런 걸로 변환을 한다는 캐스팅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뭐 정수 또 뭐 어떤 타입에 대한 포인터 이런 걸로 이거 반대로 캐스팅이 가능하고, 뭐 정수가 아니라 뭐 그냥 일반 숫자 타입에서 캐스팅하고 이런 거 일반적인 있을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뭐 필드리스 인원 같은 경우도 뭐 정수 타입으로 캐스팅이 되고, 불리언도 정수, 캐릭터도 정수로, U8 같은 경우는 캐릭터로, 네, 8바이트, 8비트, 네, 1바이트짜리 캐릭터로 이제 캐스팅할 수 있고, 요 D타입에 대한 그 어레이 레퍼런스가 이거를 요 컨스트 포인터로 캐스팅할 수 있고, 뭐 펑션도 뭔가 이 타입 포인터로 캐스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수로도 캐스팅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캐스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로우 슬라이스를 캐스팅할 때 랭스가 조정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U16에 대한 그 어떤 포인터, 로우 슬라이스죠. 이거를 만약에 U8 타입으로 바꾸면은 원래 메모리의 반만을 포함한 슬라이스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반이 되겠죠. 사이즈가 얘는 16비트고 근데 얘는 8비트짜리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를 생성할 때 그냥 메모리를 반띵해서 그렇게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캐스팅, 아까 코어션 같은 경우는 트랜시티비가 있었어요. 근데 캐스팅은 E as U1 as U2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E as U2가 반드시 밸리드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시티브 하지 않은 걸 주의해야 되고, 또 숫자를 캐스팅 하려고 할 때는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은 크기 인티저로 캐스팅 하는 거는 뭐 아무런 그런 오퍼레이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i32가 아니라 u32로 되는 경우겠죠. i32비트짜리 숫자를 언사인드로 그냥 32비트로
캐스팅을 한다. 뭐 그러면은 그냥 아무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크기의 인티저에서 작은 크기의 인티저로 캐스팅할 때는 트렁케이트 하겠죠. 이건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웬만하면. 그래서 32비트짜리를 이제 8비트짜리로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 추가 24비트의 로스가 발생하죠. 그 부분은 트렁케이트 한다는 얘기고요. 이 작은 인티저 반대로 작은 인티저 타입을 큰 인티저 타입으로 U8에서 U32로 바꿀 경우에는 얘가 unsigned면은 그냥 0을 계속 붙이고 sign이면은 앞에 그 사인 비트를 그대로 그게 이제 계속 24비트가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캐스팅이 일어나고 플로트를 인티저 플로트 타입을 인티저로 바꿀 경우에는 플롯을 그냥 0으로 이제 라운딩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인티저의 크기를 넘어간다. 인티저 맥스보다 크거나 인티저 민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 했을 때는 saturating cast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맥스 값으로 바꿔버리는 맥스보다 크면은 그냥 인티저의 맥스 인티저의 민보다 작으면은 인티저 민으로 그리고 NaN 같은 경우는 그냥 0으로 캐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보면은 반대로 이제 또 인티저에서 플롯으로 캐스팅할 경우에는 그냥 이제 플로팅 포인트로 representation 그 플로팅 포인트의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플롯 32에서 플롯 64는 이거는 뭐 그냥 퍼펙트한 캐스팅이고 뭐 읽는 값들이 중간에 사라지는 값들이 없는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그냥 가장 가까운 값으로 캐스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4.3장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트랜스뮤트라는 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트랜스뮤트라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해요. 문서를 보시면은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러스트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항상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뮤트는 그냥 막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타입 변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을 제너릭으로 이제 봤는데 T타입을 U타입으로 재해석하는 거고 근데 이 트랜스뮤트라는 애는 이 T와 U가 같은 크기여야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아웃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같은 크기의 타입이면은 T 타입을 U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예상치 못하는 그런 undefined behavior 같은 거를 많이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해야 될 점들을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유효하지 않은 상태의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혼돈을 발생시킨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뭔 소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시가 3을 불 타입으로 트랜스미트 하지 마라 하면은 뭐 0이면은 뭐 false, 1이면 true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3을 불로 했을 때 얘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가 아직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뭐 0이 아니면은 뭐 다 참으로 보고 이런 게 있는데 뭐 러스트에서는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undefined behavior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써놨어요. 진짜로 보면은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써서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걸 불러오는 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뭔가 이제 리턴을 할 때 리턴 타입 같은 거를 명시를 안 해주면은 또 이상한 추론을 막 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타입으로 리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shared reference를 mutable reference로 transmit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undefined behavior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이거를 사실 막기 위해서 러스트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그냥 이걸 트랜스미트를 해서 shared reference가 갑자기 mutable reference가 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undefined behavior다라고 하고 있고 lifetime을 명시하지 않은 채 reference로 transmit를 하면은 unbounded lifetime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저번에 unbounded lifetime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고 그때 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바운드 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unbounded lifetime에 대해서 또 경계해야 될 녀석 중 하나인데 그렇게 라이프타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이 트랜스미트를 함부로 하면은 그런 unbounded 된 라이프타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두 타입 간의 트랜스미트를 할 때 레이아웃이 같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레이아웃이 다르면은 비트를 다르게 해석하니까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undefined behavior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러스트의 representation 했을 때 예전에 두 개의 뭔가 스트럭트가 똑같은 타입 그 필드들을 각각 가지고 있어도 그게 동일한 레이아웃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저번 representation 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C 뭐 representation이나 뭐 이런 representation 얘네는 이제 레이아웃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데 러스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I32와 U32 뭐 필드 뭐 크기는 같아 보이는데 얘가 이제 순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뭐 이거를 보장하지 않는다. 러스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했죠 저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코어 팀에서 뭔가 논의를 하고 있대요. 어떤 것이
어떤 레이아웃을 보장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보장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코어 팀의 그 어떤 워킹 그룹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랜스미트라는 거를 얼마나 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안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얘보다 이제 더 위험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트랜스뮤트 카피, 얘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T타입을 U타입으로 트랜스뮤트 하는 건데, 아까 이 그냥 트랜스뮤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한 사항이 하나 있었죠. T와 U가 그래도 같은 크기여야 된다. 이 제한 사항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 카피 뒤에가 카피 붙은 녀석은 그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U만큼 사이즈 바이트 이 크기만큼 그냥 요 T에서 그만큼 떼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U타입으로 해석하니까 정말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안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뭔가 이런 타입 변환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거는 잊어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이고요. 4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걸 왜 만들었죠? 쓰지 말아. 그러게요. 저도 진짜 왜 만들었는지. 이게 그러게요. 이게 뭐 이기종하고 다른 언어하고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 하려니까 안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랜스뮤트를 설명할 때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4바이트의 어레이를 4바이트짜리 30 뭐죠? i32 네. i32바이트로 변환할 때 네. 강제 변환할 때 이걸 썼던 것 같거든요. 네. 표현할 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강제 변환하는데 강제 변환하는 거에 따라서 그 순서, 그 4바이트의 순서를 보면 리틀 엔디안하고 빅 엔디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트랜스뮤트 이 기능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거를 C로 넘겨서 강제 캐스팅 하는 건데 C에서 이제 뭐 강제 캐스팅 하든 뭐 이런 하는 작업들을 그냥 할 수 있게끔. 근데 이렇게 쓰면 언세이프 코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언세이프 네, 코드일 이거 거예요. 언세이프 코드죠, 예. 이거. 네. 예, 토탈 다 언세이프예요. 트랜스뮤트 들어가면 언세이프입니다. 다. 이거는 그래야 근데 C보다 더 훨씬 언세이프 한 거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C는 이거는- 어쨌든 레이아웃은 보장은 되니까. 예, 이거는 레이아웃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 뭐. 네, 참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예, 그냥 그 얘기들 내용들만 있고 나중에 진짜 시스템 프로그래밍하고 할 때 문제 상황하면 그 상황이 어떤 건지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의 코드를 봐야 되는 개발자가 되고 싶진 않네요. 근데 이 정도를 봐야 페이가 세질 텐데. 이걸 딱 보고 이제 코딩을 막 리뷰에다 야, 이 트랜스뮤트 강제로 썼네. 이러고서 이제 디버깅을 해주면 초특급 개발자가 되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배울 게 산더미네요. 감사합니다.